번째 맞이하게 되는 조정, 그 조정을 끝낼 때부터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이미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이 구간을 저는 이제 비트코인 흡성 대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블랙락 형님들은 하셨지만 어제는 또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좀 샀어요. 그래서 최근 4거래일간 연속 현물 ETF에서 유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만큼은 소폭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고요.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런 정도의 느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절망적이지도 않아요. 참 애매한 와중에 단기 지표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면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현물 ETF 오늘 장외 거래에서 상승갭이 살짝 보여지고 있지만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약 0.4% 가량의 상승갭이 현재로서 보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또다시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법안이 또 상정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은 부족한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주라고 해야 되나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보수적인 미국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텍사스주부터 개별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어떤 조례 법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또는 산발적인 비축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텍사스가 가장 유사한 지역이 저는 강원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텍사스도 멕시코 국경과 접하고 있죠.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접경지대이고, 또 좀 보수적이냐,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죠. 상세히 들어가면은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굳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비축하기로 한다라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 과연 강원도민들이 기뻐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잖아요. 안타깝게도 미국 텍사스의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뉴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제한적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원에 재상정이 됐으니까 기다려봐야겠죠. 이게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었으니까 알트코인 랠리는 사실상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걸 조금은 좀 다르게 보는데, 예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이제 점유율 격차, 그걸 통해서 알트코인이 언제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혼자서 시세와 또 점유율을 높여가고 그 와중에 알트코인들은 조금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빗대어서 흡성대법이다, 비트의 흡성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예전에 가장 가까운 과거죠. 2021년 불장이었고 2022년 최저점이었습니다. 제가 21년 불장에 매도를 한 이후로 하락장에서부터 블로그 활동을 그만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블로그 활동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채널이라기보다는 소통의 어떤 창구를 옮기는 그 시기 때 가장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이 다음 최저점은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다음 최저점이 오면 비트코인을 먼저 사야 한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흡성대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막상 최저점이 오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풀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2022년 11월이죠. 그때가 오니까 지금 사도 되나?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딴 기회를 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아니라 누가 그러는데 1,000만 원도 온다더라. 또 누가 그러는데 500만 원도 온다더라. 근거 없는, 논리 없는 얘기를 듣고 진짜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어차피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최저점이라면 나중에 알트코인도 올라갈 거 아니냐. 즉 남들 비트코인 살 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알트코인을 산다면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알트코인 살 건데 알트코인 좀 추천해줘. 이런 질문들이 22년 11월 달에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시겠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비트코인의 흡성대법, 즉 비트코인이 하락을 모두 끝내고 이 다음 최저점을 다진 뒤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조정, 그 조정을 끝낼 때부터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이미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이 구간을 저는 이제 비트코인 흡성대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냥 뭐 약간의 은어 정도로 통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많았었어요. 이때 당시 제 논리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올라간다, 이거였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고점을 찍고 나면 비트코인에 좀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던 돈들이, 그죠?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할게요.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던 그 돈들 중에서 일부가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자금이 순환되는, 나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네. 근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인들 중에서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높은, 이왕이면 비트처럼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배도 좋고 50배도 100배도 300배도 좋은 큰 변동성을 가진 알트코인으로 일부 자금이 순환된다. 즉 이제는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이 바로 비트코인 점유율 60%대입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늘상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정점에 도달하면 이때부터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보여지더라.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트코인 랠리 사실상 끝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알트코인은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트코인 랠리가 사실상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조만간 시작된다,